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이기도 하거니와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카카오톡만 바라보고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없으시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 월봉상 봤을 때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도 상승각은 매우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조금은 될 수가 있죠. 잡고는 싶지만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가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게 당연한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라는 매매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이 종목이 현재 왜 이 위치에 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배경,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 정도를 살피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카카오 변동성에 베팅하는 종목이 아니라 성장성에 베팅하는 종목임은 분명합니다. 자, 카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엄청난 확장성과 포털 사이트 기업인 다음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 이후에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어느덧 시총이 19조를 돌파한 코스피 시가총액 11위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 재계 2위인 현대차 본주의 시총이 지금 21조를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카카오의 엄청난 성장성을 비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카카오 주가를 논하기 전에 이 기업 자체 외형 성장이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의 밸류업 속도만 본다면 미국의 페이스북 성장 속도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매출이 연 매출이 300만 원에서 3조 원으로 바뀌었어요. 즉 100만 배 성장했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없어서는 안 되죠 이젠. 그리고 국내 1위 SNS 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카카오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전 국민이 이용을 하죠. 가입자라 함은 그냥 전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광고,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컨텐츠 등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고 실제 수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1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8,684억, 영업이익 882억,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우린 결과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본다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2019년도 동기 대비해서 22.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 대비 218% 넘게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최대 실적 달성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작년 1분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과 이익률 또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은 지금 10.2% 달성한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18년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하면서 지출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투자 결과가 지금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카오의 지배 구조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업의 확장성. 제가 계속 확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업의 확장성, 단순하게 카카오톡 메신저만이 아니라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수익 창출 창구를 매우 다변화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카카오의 자회사도 이 정도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총 모든 걸 통틀어서 한다면 88개의 사업처가 있어요. 카카오의 자회사도 지금 이 정도이지만 이 자회사 중 하나인 카카오 M만 하나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카카오 M 아래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제작사 등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먹어버릴 기세입니다. 진짜 이러다가 자동차, 비행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지난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카카오톡은 2009년 처음 런칭이 되었고 2013년도에 카카오 페이지, 처음에는 블로그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집합소 역할을 하고 있죠. 저도 카카오 페이지는 자주 이용해요. 그리고 2014년도에 다음과의 합병으로 우회 상장 진행되었고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카카오 택시, 일단 승차 거부 없고 편해요.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TV 뭐 나오고 있고, 카카오 내비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리고 피코마라고 해서 일본판 웹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에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까지, 실제적인 마켓까지 건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카오라는 기업을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린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된 기업이 카카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카카오, 이 플랫폼,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쓰고 말고 할 선택의 여지보다는 이제는 당연스럽게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즉,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카카오의 매출 구성만 본다면 크게 플랫폼 부분과 콘텐츠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톡비즈, 뭐 카카오를 설명하면서 톡비즈에 대한 그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톡비즈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카카오톡,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이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광고, 그 외에 이모티콘, 한 번씩은 구매해보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이런 매출, 그리고 그 외에 선물하기나 챗봇, 그냥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든 수익 창출을 일컫는 게 톡비즈라고 보시면 되고, 포털비즈, 이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의 수익 창출 부분, 그리고 신사업이라 한다면 모빌리티와 카카오 금융이 대표적인데,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나 내비 등의 서비스이고, 금융은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 뭐 페이를 일컫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 카카오 게임이라고 해서 뭐 게임 부분도 있고, 뮤직, 멜론이 카카오 거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전에 멜론이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던 걸 2016년도에 카카오가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웹툰 쪽도 있고, 정말 확장성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 현황 전망을 본다면, 아까 앞서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렸고, 향후 전망만 짧게 본다면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영업 손실이 축소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 손실이 축소된 부분은 참 긍정적이죠. 여전히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손실권이 맞습니다. 허나 워낙 건드리는 신사업이 많기도 했고, 그에 따른 투자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펀뱅킹, 수수료 감소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모빌리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내비나 뭐 이러한 모빌리티 사업 부분도 적자가 축소되면서 향후 전망치를 밝게 해주는 부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주요 매출인 톡비즈의 성장 부분만 한번 따로 언급을 해드린다면, 역시 광고 사업이 주 매출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TVCF의 송출 단가는 매우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도 예전만큼 비싸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광고의 기업들, 즉 광고주들은 니즈를 보이고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광고주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쉽게 말해서 돈 주는 광고주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쉽게 갈게요. 이전에
다소 비싼 전통 광고라고 하죠. TV, 신문, 온라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도 효율적인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카카오톡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는 광고주들은 끊임없다. 페이스북과 정말 비슷한 모델이 카카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톡비즈와 함께 지금 카카오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커머스도 중요하죠. 간단하게 카카오톡 내에서 물건도 살 수가 있는 시대인데, 이제는 배송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 선물하기 기능이 배송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했어요. 그리고 톡딜이라 해서 공동구매 비슷한 거예요. 조금 더 싼 값에 물건 구매하면 좋잖아요. 이러한 톡스토어 등 카카오톡만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업의 영역 자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린 카카오톡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돈 되는 건 다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 커머스는 전체 거래액의 55%가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톡스토어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용을 잘 안 해봐서. 자, 카카오 금융도 중요하죠. 자, 카카오 금융, 카카오페이만 한번 살펴보자면, 카카오페이,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 안에 카카오페이도 있는데 현금이나 카드가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하고, 근데 딱히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 없이 간편하게 금융을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의 수익원은 결제 수수료와 금융상품을 이걸 지울게요. 금융상품을 이 안에서도 연계를 해줍니다. 대출이나 이런 것들. 이러한 금융상품 연계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데, 아직은 투자 비용 대비 걷어들인 부분은 적습니다. 아직은 적자 사업인데, 올해 1분기의 거래 대금만 봐도 14.3조 원으로 성장한 부분이고, 경쟁사인 네이버 페이나 토스나 이런 경쟁사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권 금융 플랫폼 파이도 가져와야 하는 상태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 카카오페이 빠르게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는 카카오 증권이라고 해서 증권 계좌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지금 100만 구자 개설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또한 이용자 수의 급증이고, 결제든 송금이든 증권 계좌 거래 수수료든,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금융상품 연계 매출까지 합한다면 앞으로 카카오페이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페이와 페이코, 토스 등 경쟁사들과의 비교인데,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4개 회사 중에서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카카오페이가 제일 많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금융 플랫폼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은근히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플랫폼 서비스가 간편하죠. 금융 서비스 이용하기가 정말 간편한데, 거기다가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뱅크 간 금융상품 연계도 굉장히 지금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금융 플랫폼의 수익 또한 긍정적인 부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모빌리티 사업 부분, 사실 모빌리티 사업 부분은 너무 다양해요.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그냥 일단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티 블루로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차 서비스도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하고, 도심지에서 카카오티 블루를 이용해서 주차 공간도 예약도 하고, 그리고 기존 카카오 택시 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여튼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빌리티 사업 영역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대리도 있어요. 대리기사 부르는 이러한 카카오 대리 서비스도 있고, 여튼 모빌리티 사업군 다양합니다.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 부분인데, 카카오 페이지가 국내외 일 거래액이 20억을 돌파했습니다. 넘었어요. 5년 동안 20배가 성장한 것인데, 올해 연내 IPO까지 추진 의사가 있다고 하죠. 물론 아직은 설입니다. 그리고 피코마는 일본 내에 카카오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내 카카오 페이지의 매출 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일본 피코마의
성장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코마의 3년 연속 2배 이상 성장 중인 부분, 그리고 이러한 성장성을 본다면 더 이상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로의 사업 영역 확장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도 살펴볼 수 있고, 카카오톡 보시면 게임즈, 게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말하는 거고요.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정말 진짜 많이 확장을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본격적으로 B2B 사업에 진출을 했고, 기업용 업무 종합 플랫폼인 카카오워크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언택트 수요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암울하지만 반대로 카카오에 있어서는 기회의 시기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IP 비즈니스와 카카오 M 이쪽 사업 외에는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 사업 모두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 기본적인 기업 배경과 투자 포인트만 살펴봤습니다. 사실 너무나 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얘기할 게 많은 기업이죠. 이걸 이 짧은 시간 내에 안내해드린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만 본다면 역시나 사업의 확장성, 이 확장성과 외형 성장이겠습니다. 저는 카카오가 어디까지 확장성을 가질지 가늠은 사실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성이 카카오의 지금보다 다음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에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플랫폼의 글로벌화에도 집중하고 있고, 일단 국내에만 한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군 자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플랫폼을 가졌다는 점만으로도 카카오는 현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제 의견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하지만 적당한 타점이 잡힌다면 꼭 잡아야 할 종목 중 하나이고, 이 종목 정말 길게 내다보시고 성장을 가늠해 본다면 결코 아쉬움을 줄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카오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배경 영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매매 관점에 대해 주기적인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